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빈하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스픽스를 보고 계신가 봐요. 맞춰서 늘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그게 나갔었잖아요. 홍준표 시장 쪽에서 보냈던 과일 상자. 그래서 홍 시장님이 이제 너무 명태균 씨 쪽에 대해서 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사기꾼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 명태균 씨 부인이 과일 상자도 보냈던 사람이 나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내 부모님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를 그때는 그렇게 케어해 줬었는데 지금 와서는 마치 절연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속상하다. 그런 식의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렸었거든요. 과일 상자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과일 상자도 명태균 씨 생일에 특별히 딴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꼭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접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직접 받으러 가고 뭐 그랬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그 과일 상자는. 근데 관련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페북에. 바로 방금 전입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게 없다. 샅샅이 조사해봐라. 그리고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은 없다. 선물 보낸 사람은 최땡땡이다. 자기 마음대로 보냈다고 한다.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최땡땡은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다녔는데 정치 바람이 들어서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다가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삼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서초시 의원 출마 권유도 명태균이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네. 이 사건이 터진 후 보고받았고 대구시 서울사무소 근무도 자 대구시에서 또 근무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다 말씀을 하셔. 대구시 서울사무소 근무도 김영선 의원 피고발 사건 후 퇴직하여 놀고 있는 걸 창원 출신의 우리 캠프 비서관 출신의 추천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다. 그랬다가 퇴직시켰다. 홍준표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런 사기꾼의 농단에는 노란하지 않는다. 사기꾼이 최땡땡 아들의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론조작 사기꾼 공범 여자 한 명. 강혜경 씨를 말하는 거죠. 예. 의인인 양 행세하면서 여자 김대엽. 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잘못된 행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20분도 안 됐네요. 예. 일단 느낌에 뭐가 되게 급박하구나. 본인이 굉장히 급박해. 이 정도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또 매우 비겁하다. 지금 이 최모 씨라는 분이 자기 아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매우 옛날부터 가깝게 지내왔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1년 넘게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런 사람이면 대구시에다가 앉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구시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건 적어도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이면 상관없어요. 자기 아들의 친구인데 페이스북에다 저렇게 올려가지고 죽일 놈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방식이라면 그리고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 먼저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씨보다도. 예. 아니 그러면 본인이 지금 서초구의 시의원으로 나가려면 명태균 씨가 추천했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 나오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몰래 갔을까요? 몰래 간 사람을 다시 대구시에 앉혀가지고 공무원을 시켰을까요? 그럼 저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본인이 그만 활용을 했는데
선물도 내가 보낸 게 아니고 최땡땡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자기 알아서 보냈대. 네, 그러니까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은 그럼 누구 돈인가? 자기 돈인가? 대구시 돈인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시 이슈가 발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그냥 말을 본인 해버리네. 스스로가 이슈를 발화시켜서 왜 이러지? 나를 더 조사해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네. 논란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명태균 씨 측으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홍준표 캠프로 간 것 같은데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올렸습니다. 글을. 그때 이게 왜 홍준표 캠프 측으로 갔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쓴 글입니다. 예. 본인이 썼는데 당시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하고 있었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기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명태균 씨가 우리 측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에 알아보니 이 얘기죠. 얼마 전까지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최근에 영입된 마산 출신 최모 씨가 이게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야. 지난 대선 경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서 즉각 사표를 받았다. 이 최모 씨 아닙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자비로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홍 시장님이 보냈다고 과일 상자 그 좋은 거를 보내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일했다와 김영선 의원 보좌관 했다는 이력이 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겠죠. 네. 똑같은 사람의 최모 씨가 똑같은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죠. 근데 아니 그 사람이야 지금 보니까.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그럼 직함이 뭐였습니까? 대외협력 팀장이었잖아요. 대외협력 팀장 아무나 합니까? 대관 업무 담당이네. 대구시 그쵸. 서울사무소에서. 그렇죠. 이거 아무나 시키지 않죠. 대구시에서 네. 본인이 대구시장을 하고 네. 대구시장을 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구시 입장에서. 그럼요. 예산도 있죠. 대통령실과도 연락해. 그렇죠. 국회 여당 야당 다 연락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구시의 서울사무소에 있는 대외협력 팀장을 자기의 측근을 시키지 아무나 시키지 않았겠죠.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그쵸. 안 되지. 외부 영입해가지고 지금 시킨 건데 그렇지. 대외협력 팀장을. 그리고 과거에 대선 한 달 정도 지난 4월 21일에 이 최모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홍준표 시장 아이디로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대요. 이분 이름으로 그래요? 이분 이름을 언급하면서 최모모 파이팅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는데 언제? 이때가 4월 21일이었답니다. 2022년. 2022년 4월 22일. 네, 4월 21일이었는데 네. 이거를 근데 10월 15일에 지웠답니다. 네, 올해 10월 15일에 지웠고 그리고 이거를 취재를 들어가니까 오마이뉴스에 댓글을 쓴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데 고양이가 했나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했냐 그럼 근데 이제 모를 일이죠. 근데 아무튼 댓글을 썼고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당시에 그러면 최모 씨는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보면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 캠프에서 일한 건 사실이고 주로 창원 일대에서 일을 봤다라고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홍준표 시장이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은. 그렇죠. 잘 아는 분인데 자꾸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마치 자기는 이분하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이분이 알아서 그냥 막 다 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인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아야 될 건이 되는 진짜 것이다.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창원 쪽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2017년, 2020년, 2022년 쭉 2년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 2년만 있고 별일이 없었느냐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그 명태균 씨하고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고 뭔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게 다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측근이 한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였고 나는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니까 너무 이상하고 이거를 그냥 측근이 한 게 아니라 알아서들 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했다라고 요 동치를 시키면 그게 너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누가 시장한테 말도 안 하고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2번이나 보내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고 이런 옛날에 보장을 했던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꼬리를 몇 번 잘렸어요.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예. 이 최모 씨가 이제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또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홍준표 그런 거 왜 보냈어? 내가 보내라는 얘기 안 했는데라고 하면 잘랐고. 그렇죠. 선물도 자기가 아니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선물도 예. 자기가 보내지 예. 않았고. 그렇죠. 그다음 여론조사도 자기가 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다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보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뭔가 정치적인 도약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명확한 것 같고 예. 그 중간에 거간으로서 자기 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자기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양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최모 씨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해왔었겠죠. 그리고 뭐 화이팅 이런 것도 보면 2022년도에서 6월달에 시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저 그 4월달에 화이팅인가 그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 구독 유지님이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구독 YUJI님이 2022년 4월이면 서초구 서울시의원 나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때 화이팅을 했다니까. 시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땡땡 화이팅이라고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권유해서 이 서초 갑으로 시의원 나간 것이다라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는 예. 최모 태땡땡 씨가 아니었대요. 예.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아.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조은희 그 당시에 그 후보겠죠. 연결을 했는데 아니요 의원이죠. 근데 연결을 했는데 이 사람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로 올라온 사람이 젊은 사람을 정치를 해야 되니까 명태균이 어떤 그 사람을 추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장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화이팅이라고 얘기하지 뭐 쓸데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화이팅하면 저 사람 장난치나 왜 나한테 그렇지. 화이팅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용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들끼리는 충분히 이게 교감이 됐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 이 최모 씨를 고리로 해서 명태균 씨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시장하고.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시장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은 계속해서 이제 지적이 되어온 바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 총선 때 홍준표 시장 수성구에 선거를 나가는데 이때 피플 네트워크스 PNR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때 홍준표 시장이 이인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 여론조사에서 8%포인트를 홍준표 시장이 앞서간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두 개 여론조사 모두 시사 경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표 보도가 됩니다. 시사 경남은 뭡니까? 명태균. 명태균 씨가 사실상 실소유주했던 그렇죠. 그 매체지 않습니까? 예. 시사 경남은 근데 경남 매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 매체가 왜 대구 수성구 선거 판세를 왜 여론조사에 돌려봅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미 이 퍼즐을 맞춰보면은 그때 왜 그랬냐 이런 거 다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때 늘 이게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일관된 태도인데 나는 여론조사 안 믿는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막 인용을 또 합니다. 예. 대선 때도 기억해 보시면 막 그래요. 예. 홍준표 시장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예. 그때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예. 여론조사는 나는 안 믿고 예. 우리 또 근데 자체조사가 있다. 자체조사 기법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믿고 있다. 네, 여론조사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능이 우리 캠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거 아니냐 지금 명태균 씨와의 어떤 그런 거를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단서가 있어요. 홍준표 시장 그 진짜 이상하다. 그 중간 역할을 최땡땡이 진짜 했을 수 이상해. 있겠네요.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진짜 이상해. 연결하는 부분들을.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뉴스토마토가 처음 보도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뉴스토마토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또 이 사안을 총선 때 사실 이게 의심스러운, 왜냐하면 총선 때 나온 얘기잖아요. 총선 전에 2월 달 정도부터 막 나오던 얘기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려고 이제 달려들었던 기자들이 이제 몇 명 있는 건데 예. 그때 이제 취재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을 만나서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그 기자가 했습니다. 이 사안을 정말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홍준표 시장이 나올 것이다. 그때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 측근 중에 마치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양아들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까지 거론되고 이러면 홍준표 시장도 아마 여러모로 곤란해질 것이다. 최땡땡이네. 그러니까 이미 최땡땡이야. 이미 다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모로 지금 뭐 조사를 피하기가 어렵다. 갑작스럽게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쭉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세훈한테 이렇게 계속 집중됐던 시선을 왜 본인이 받아가지고 나 좀 이렇게 시선 나한테 좀 돌려줘 뭐 이런 거야. 뭐야.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야만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나온 내용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오는 모든 뭐 도지사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여론 조작을 했거나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 개입을 통해서 소위 안 될 사항들을 되게 만드는 일이 꽤 많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대통령 내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개입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딱 나왔을 때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 다행이다. 오세훈 쭉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 건너뛰어서 그렇지. 부산시장으로 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갑자기 월요일 아침이면 예. 모든 핫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 왜 기자들 언론인들에게 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에 먹잇감을 던졌을까? 저도 네. 참 이게 좀 뭔가가 왔나 뭔가 엄습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창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예. 내가 지금 당장 부인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아니, 충분히. 그렇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인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보통 어떤 기자가 뭘 물어봤나? 쓰겠다라고 네. 해서 그럴 수 본인이 있어요. 이제 선수를 치는 개념으로 네. 아예 스토리를 이쪽으로 아예 그냥 썼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씨가 개입해서 무마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그 의혹 보도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 보도를 하기 바로 직전에 어디 연세로에서 언론노조, 민주노총 뭐 때려 죽여야 될 사람들 뭐 이런 식의 거의 뭐 아주 거친 언행을 했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뉴스타파에서 전화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왔었는데 김만배 씨의 증언도 있다.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의를 이미 했었을 때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거칠게 언론노조, 민주노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뉴스타파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뭔가 꺼림칙한 게 있고 자기한테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온 거 아닌가? 요렇게 느꼈을 때 취하는 태세 전환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근데 어찌 느끼거든요. 보면 저는 최땡땡에게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최땡땡에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와 명태균을 연결했던 중요한 고리. 그러니까 만약에 최땡땡의 입이 풀리게 되면 홍준표와 명태균의 예를 들면 커넥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꽤 긴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이드를 쳐주는 거죠. 선물도 내가 보낸 거 아니잖아. 책임당한 명부도 내가 보낸 거 아니잖아. 네가 정리해. 네가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가이드라인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걸 자기가 뭐하러 여기다가 아침에 가이드라인이구나. 보내겠습니까? 이걸 굳이? 그또 검사 출신이라서 또 여기에서 이때 또 전화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죠. 이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페이스북에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아들의 가장 친한 본인이 양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시정 답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비슷한
비슷하네. 윤석열 씨랑 검사 출신들이 참 비슷하구나. 근데 기자회견을 네. 통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그러잖아. 윤석열 씨도. 맞아요. 근데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홍준표 씨하고 이 최모 씨하고 사이에 지금 주목해야 될 쟁점이 다 담겨 있죠. 여기서 본인하고 선물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시의원, 서초 시의원 출마는 어떻게 된 것이며, 대구시에 근무를 했었는데 도대체 홍준표 시장하고는 무슨 관련으로, 무슨 인연으로, 어떠한 이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며, 그렇다. 뭐 관련된 쟁점은 본인이 다 짚었네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최 너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한 걸로도 보이네요. 네. 뭐 이건 추정입니다. 지금 의혹이 이 최택땡 씨가 홍준표 측근이다. 첫 번째요. 그리고 최택땡 씨가 56만 8천 명 정도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 쪽에 건넸다. 명태균 씨 생일날 과일 박스도 건넸다. 그리고 서초갑에서 조은희를 도왔고, 명태균이 도왔고, 그 대가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출마하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김영선 보좌관으로 갔다. 대구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도 했었다. 몇 가지지? 지금 홍준표랑 연관돼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고양이가 달았을 수도 있지만 2022년 4월 21일에 최땡땡 화이팅이라고 달았다. 근데 당시 그때는 서초갑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의원을 나가려고 했던 데다. 요거가 다 정황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지? 이거 보면 뭐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사실로 드러나더라.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게 딱 하나잖아요. 진리는 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나 통화 녹취가 나온 내용들은 예.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그 플랜대로 쭉 간 건 사실이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쭉 보면 네. 어떤 형태로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계속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수사가 아니고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홍준표 씨가 입 닫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고 꼬리 딱딱 자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지.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얘기할 거고, 저희 중간 거간이라고 얘기하는 최땡땡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작살내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는 예를 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처럼 포장을 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 아닌 방법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권력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미선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짜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피플 네트워크의 각서 전문, 이것도 역시 스픽스에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 뭐 언론, 다른 언론 다 통틀어서 가장 먼저 이런 각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각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온다. 김건희에게 돈 받아서 미수금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정기환 대표가 나와서 취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 각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달해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본문서 작성일까지 돈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돈이 안 와서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허위라는 내용은 무슨 말일까요, 저게?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이런 각서를 볼 때 법적으로 평가되는 거는 예. 저게 허위가 아니고 예. 발설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 네, 저가 볼 땐 그렇게 보이네요. 아, 김건희 그래요? 관련 내용으로 예전에 네. 돈 거래를 약속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니? 네. 이 시간 순으로 보면. 음. 근데 지금 이 각서를 쓰는 7월에는 네. 그런 일은 없었던 거야. 다만 돈 문제만 남는 거야. 김건희 관련 내용은 너네가 얘기하지 마. 우리 서로 얘기하지 말기로 하자. 그런데 그렇지. 돈을 그러니까 도리어 저 각서로 알 수 있는 것은 네. 예전에 돈 거래가 있었을 때 네.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서 미주금을 갚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양쪽이 인정한 거죠. 지장 그게 찍으면서. 실제로도 서명원 대표가 각서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 김건희 내용 이 허위 이거를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김건희라는 이름을 꼭 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기죄가 되면은 예. 사기라는 게 뭘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한테 와서 예. 김건희 여사한테 약속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약속을 받았다라고 사기를 치고 줘야 될 돈을 안 줬다. 나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다음에 일을 시켜놓고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지금 됐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 P&R 대표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맥락이 하나가 있지만 그 법적 책임의 내용이라는 거는 분명히 약속대로 집행을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결국 그 내용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 여사한테 돈 받아 올게라는 말은 그냥 네 뻥이었구나 라고 정리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결국 사기죄로 되면은 이제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처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남는 게 사실이죠. 요 앞에 근데 미래한국 연구소죠. 미래한국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우리가 받는 게 어려우니. 근데 이것과 P&R이 무슨 관련이 있냐? 미래한국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P&R에서 돌려서 ARS를 했고 ARS 회선을 우리가 빌려줬잖아. 그게 우리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니들은 무슨 여론조사 한다고 그때 여론조사 한 거니? 라고 미래한국연구소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대통령 후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럼 돈은 누구한테 받을 거야? 김건희 여사가 주기로 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관련해서 경선이든 어떤 때든 본인들이 했어. 했는데 너희들 회선 빌려가지고 ARS 너희들 거 가지고 했어. 그 P&R이 그거를 용역을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용역사입니다. 그리고 미래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지. 그런데 그 납품처 삼성으로 치면 엔비디아에서 이제 납품을 받기로 한 거지 삼성에서. 그래서 1차 벤더한테 이제 야 이거 뭐 해가지고 장비 납품해 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돈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오유 삼성보다 엔비디아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서 받기로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게 지금 저 급해가지고 돈을 안 주네? 대선 중이어가지고 돈을 안 준대. 좀 이따가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엔비디아 이꼬르 김건희가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예.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그러니까 예.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데 예. 여태까지 돈을 안 받은 게 예. 여태까지 돈을 못 받은 게 예. 돈을 못 받은 이유가 예. 김건희 여사가 왜 돈을 안 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예. 김건희 여사 돈을 왜 안 줘요? 엔비디아 돈 왜 안 줘요?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아 네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받아온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구나. 엔비디아는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구나.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일 수 있다라고 지금 각서에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김건희를 이름을 넣음으로써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각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예. 6천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본인 여기다가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이 말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6천만 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적어도 명태균이든 미래한국이든 누가 얘기를 해서 김건희가 나한테 돈을 줄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 P&R 대표는 수긍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가능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저때 명태균과 김영선밖에 없어요. 강희경 씨가 얘기한다고 믿겠습니까? 그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럼 그 이전에 전적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오세훈부터 시작을 해서 이준석, 김종인, 그다음에 지금 대선 경선까지 여론조사 과정들을 쭉 이 P&R 대표는 알았을 거예요. 알고 뭔가를 들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P&R 서명원 대표는 그 명태균으로부터 이거를 그냥 믿고 6천만 원어치 영역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들어봐. 여사가 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다 지금 하고 있어. 어?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야, 들어봐. 평소 하던 걸로 보면 그랬음직하죠. 그렇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들은 사람이 100명이 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원 바닥에.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 20억 받아올게. 예. 그래서 강희경 씨가 3억 7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만들어서 갖고 올라간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만 들려줬겠습니까? 야, 다 가서 받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렇지. 그 내용들을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김건희 씨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봉투를 받아온 건 사실이잖아요. 금일봉은 받았지. 봉투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일봉은 받았지. 액수는 모릅니다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적어도 P&R 대표는 명태균 씨의 말을 신뢰를 했고 그 신뢰를 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딜을 이뤘던 거죠. 6천만 원은 장난 아닌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이제 가지 검찰은 당연히 야 너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뭐가 있었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는 뭐 전화 스피커폰으로 이런 것도 듣고 뭐 직접 녹음 뭐 직접 라이브로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녹음하는 내용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찾아간다고 합도 있다. 그래가지고 금일봉도 받아오고 금일봉으로 뭐 나한테 술도 사줬습니다. 뭐 이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명태균한테 물어보고 김건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 이 거죠. 각서를 당연히 그랬으니까 쓰지. 그렇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걸 쓰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예. 이걸 또 썼더니 명태균 씨는 이걸 내 동의 없이 왜 썼느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이 얘기에 이제 이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이 대목을 쓴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P&R 대표 입장에서는 받기 위해 쓴 내용이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다퉜을 때는 도망갈 수 있는 구멍도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사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그렇지. 명태균 씨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 내용인 것이고 명태균 씨의 의도라는 거는 이 각서를 왜 써줬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데서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각서를 써줬다는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제 어떤 의도로 왜 써줬는지하고 따지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 각서를 쓴 이후에 명태균 씨는 돈 받으러 간 거잖아요, 사실. 돈 받으러 간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아크로비스타에 갔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이제 근거는 네. 나중에 이제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각서와 관련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뭐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검찰이 이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명현 대표가 P&R 대표가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약간 좀 해석을 해드리면 그 돈을 빌릴 때 또는 어떠한 이제 본인이 일을 해줄 때 내가 뭐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A라는 일이 아닐 때 법적으로 명목 사기라고 해서 100% 사기가 성립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P&R 대표가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구이며라는 것을 넣었을 때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진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던 거라면 이거를 일부러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돈을 예. 나중에 그러니까 고소했을 때 이러면 100%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강혜경 씨는 이 지장을 찍어준 강혜경 씨는 본인이 김건희한테 돈을 받겠다라고 자기네 회사가 해서 일을 시켰는데 6천만 원을 지금 이 각서를 쓰는 상황에서 사실은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은 우리가 뻥친 거야. 그런 우리 이 뒷배는 없어. 라는 걸 써줬다면 나중에 이 각서 들고 가서 고소하면 그러면 100% 사기죄가 돼요. 명목 사기라고 해서. 예. 그런 뒷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일을 시켰잖아요.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진짜 돈 6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은 거라면 본인도 김건희에게 다 듣고 뭐 녹음도 듣고 예를 들어서 아크로비스타 가는 것도 보고 믿었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돈을 받는 거지 뭐.
명태균과 김건희가 친한 거를 알아내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사람한테. 상식적으로 예. PNR 대표가 여론조사 했을 거잖아요. 여론조사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남편을 위해서 한 걸 알았을 텐데 분명히.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돈을 받아야 될 주체는 미래한국입니다만 진짜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발주처가 어딜까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게 누구냐라고 명태균한테 물어보니까 명태균은 위에서 받을 거야. 지금 받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논리적으로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 결론적으로 맨 위에 있는 김건희 씨가 사기친 거지 따지고 줄 돈을 예. 안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조은희, 뭐 함성득, 오세훈 계속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정황들은 계속 지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한 소식들은 잠시 광고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예,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다 합하면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가능하고요.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따로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제대로 면접을 받고 면접관은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 그러면 조은희 의원은 진짜 오랜 인연인 거네요. 명태균 그런 씨와. 거죠. 예,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다 맞다면 오히려 대통령국을 예.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였죠? 그 클라스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그 예,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표.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면접관이 조은희 그때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다면 그래서 이게 김건희를 고리로 해서 사방으로 방사형으로 엮여 있는 조직이구나. 예. 그리고 괜찮은 물건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요. 김건희 씨가. 그럼 괜찮은 사람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의 편인 괜찮은 사람들과 이렇게 쭉 엮여 있다. 이걸 이제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사기꾼을 만나서 물건이 왔다라고 했다는 거면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본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네. 핵심 인물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내외의 가장 초기의 핵심적인 측근은 함성득과 조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고, 소위 함성득 교수는 일종의 신부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남편의 덕을 본 거겠구나. 장모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전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 면접관했던 조은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태균의 여러 가지 잡기술에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이 의척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앞단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뒷단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오세훈은 어떤 혜택을 받은 거지? 그다음에 김종인은 어떻게 명태균을 부려먹은 거지? 그다음에 이준석은 어떻게 당대표가 된 거지? 저는 이 뭉퉁이 때문에 소위 김건희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 가서 좀 봐봐봐.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런 실력이 있다는데 명태균을 봐라고 얘기했으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 노하우 앞에 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으로는 뭐 뒤에야 뭐 조은희가 면접을 봤다고 얘기합니다만 면접을 봤을 때 쭉 본인이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전략에 대해서. 그럼 함성득도 조은희도 명태균의 말이 다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신뢰 자본이 쌓여서 나중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선거를 했을 때 전 여기에 진짜 제가 볼 때 작업이 들어갔다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초갑에 서초갑이 작업이 들어가지 경선할 않고서는- 때?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조은이라는 사람이 명태균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그냥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그 이전에 벌어졌던 소위 이준석, 오세훈, 김종인뿐만 아니라 대선 경선 과정도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명태균이 개입해 들어가는 건 됐잖아요. 그럼 진짜 예를 들면 명태균의 엄청난 예를 들면 높은 노하우 때문에 된 거였을까? 저는 그 노하우만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 자체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야 대선 때 경선도 어떻게 조작이 됐을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국민의힘 핵심 멤버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서울시장 후보, 그죠? 됐고, 대통령 후보, 당대표 후보 됐고, 당대표 됐고, 서울시장,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걸 만약에 민주당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명태균, 김한정 그대로 두고 명태균, 김한정 그대로 두고 가령 뭐 박원순, 에? 돌아가셨지만 하여간 박원순, 이재명, 그 다음에 뭐 송영길 뭐 이렇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명태균, 김한정과 다 엮여 있어.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민주당이 애착하는 지역구, 호남이든 뭐 어디든 간에 서울의 어떤 강북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 다 이런 경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 그리고 이런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돈이 쓱쓱 오갔다는 거예요. 김한정 씨를 통해서도 오가고 뭐 이렇게 오갔다는 거야. 끝났어요. 민주당 해체됐어. 한 달 만에 해체됐어요. 끝났어요. 끝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그 조국 교수 때의 언론 그 보도 양이나 이런 거랑 좀 겹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렇게 인물들이 민주당 측 인사로 바뀌었다면 지금쯤 온갖 나라의 언론이 붙어서 이거를 정말 샅샅이 그쵸.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아크로비스타에 돈 받으러 갔을 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며 그렇지. 영수증까지 까서 그 그렇지. 식당에 앉았던 자리가 어디고 그렇지. 아크로비스타 가기 전에 비타 500 하나 사 마셨다고 한다까지 아마 예. 다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곳은 안 간 것 같아. 거기 아크로비스타 그 늘봄 거기 뭐 정골집 정골집이 치고는 비싸죠. 하여간 뭐 그런 데를 갔다. 뭐 거기에 또 비싼 그 고깃집 있거든. 스테이크집. 거기는 안 간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하여간 뭐 그렇게까지 사주고 싶지는 않았나 보죠. 그 정도로 사주고 싶지는 않았나? 맨 처음인데요. 초반에 이렇게 비싼 거 사주겠습니까? 초반에 비싼 건안 잘 한다면 사줬겠죠. 아니 이게 진짜 이 뭔지는 오세훈 씨랄지 이렇게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안 밝히면 왜 돈을 준 거야? 그럼 김한정 씨는 왜 돈을 준 거야? 왜는 도대체 왜는 네. 스픽스를 계속 본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네. 더 이상 이제 왜라는 질문도 이제는 식상하죠 이제. 지치고 지치지. 지금 왜가 왜도 사실 이렇게까지 됐는데 더 이상 왜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본인들이 안 밝히면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지금 구린 게 있는데 네. 그게 서울시장이든 무슨 대구시장이든 본인들이 구린 게 있는데 안 밝히고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에 뭐 공수처든 검찰이든 무슨 뭐 경찰이든 나서가지고 뭘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신나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도까지는 모르고 이제 검찰이 조금 뭐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슬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수사를 다 합니까? 그래서 빨리 좀 수사를 하시든가 뭘 좀 하시든가 하고 아까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 같으면 이제 해체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거에 대한 무슨 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껏해야 한동훈 대표가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수준의 얘기나 그렇죠. 지금 하면서 이거를 버티려고 해요.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모르지 않을 겁니다.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지지율이든 앞으로의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뭐 대권 가도의 어떤 문제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저 JTBC 보도도 오세훈을 좀 높게 해서 서울시장 여론조사 조작하라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 당이 경선 과정 그리고 공천 과정 모든 게 이게 무슨 정당인지 학고방인지 아니 무슨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일을 합법적으로 했지 싶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전화해서 여사 전화 받고 대통령은 뭐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기억나세요? 그 저기 본인 그 대국민 담화할 때 대통령 스스로가 내 전화 받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전화 다 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제가 볼 때 매우 노골적으로 비도덕적인 상황 자체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차떼기에도 살아남은 당이고요. 탄핵 당해도 살아남은 당이고요. 최근 상황을 보면 무너져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방식 생각해 보십시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명부를 받아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명부 받아서 그다음 성향을 파악을 해요. 성향을 파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녹취로 다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미리 전화를 보내가지고 이미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해서 다시 답변을 하지 않게 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업체랑 짱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전화번호를 돌릴 수도 있는 다양한 방식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특정 후보가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방식을 그냥 대부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오세훈, 조은희,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뭐 지금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이 가는 데가. 예.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 그 외에도 지금 부산시장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김영선부터 그랬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저는 그냥 정당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선거와 공천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양산해냈고 그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가장 간판 정치인으로 대중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의아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대선 경선, 네. 그리고 핵심 지역구인 서초 경선 이 경선들이 명태균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기술자의 기술로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온 이 명태균이 면접받다도 그 시초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2021년에 명태균이가 어떻게 윤석열 부부를 만났나.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이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경선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당의 핵심 경선들이 줄줄이 다 어떠한 기술자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아주 이상하게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다른 후보를 이상하게 압도적으로 꺾고 경선에 당선됐고 그들이 지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조각조각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로 당원들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후보들이 노력해서 당선돼야 될 사람들이 뺏긴 거 아닙니까? 그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야 이제 야 이거 한번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경선 그때 한번 제대로 검찰이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랄까요 국민의힘에서 존재 자체가 미미한 거죠. 지금 뭐 안철수 말을 듣고 그게 국민의힘이 바뀐다거나 무슨 뭐 검찰이 뭐 나선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뭐 정치적인 이제 제스처고 네. 레토릭인 거죠. 안철수 의원은 2022년에 공천을 어떻게 받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공천을 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 안철수 의원이 받게 된 거지만 예.
그것도 어떤 종류의 배려가 작동했을 가능성들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뭐 좀 무시당했습니다마는 네? 공동 정권을 뭐 만드느니 뭐 이러면서 인수위에서도 좀 대접도 해주고 물론 단일화의 광경은 뭐 그렇게 뭐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문서를 들고 와서 단일화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단일화 한다고 뭐 같이 뭘 하자고 읽고 난 다음에 문서를 그냥 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들고선 이거 안 필요하세요? 이러고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이거 안 필요하세요? 이랬는데 좀 비싼데요. 비슷해. 조금 슬픈 장면이었는데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인수위 때도 어쨌든 별로 자기 지분을 챙기지 못했으나 뭐 뭘 해준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공동위원장이었나요? 뭐 그런 거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해 준 거예요. 배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할 게 없나? 그렇게 뭐 떳떳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이전 국면에 이제 서울시장 얘기가 핫하니까 그러면 단일화 상대였던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뭐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수사나 어떤 정치적 국면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설특검 할 때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그 전부 다 개혁신당 의원 3명 다 거의 반대했더만요. 상설특검에. 내가 그 의미가 뭔지도 좀 잠깐입니다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게 본인이 연결된 거잖아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가 지금 아직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본인이 아주 이상한 태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서울시장, 대통령, 뭐 서초갑, 창원 전부 다 윤핵감까지 그러니까 원외 인사인 한동훈계를 빼고는 전부 다 다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당을 통제하고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은 뭐랄까 공범이잖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은 공범이라는 말은 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제가 지나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같이 사는 거잖아. 공생공사다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다. 이거 우리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준석까지 개혁신당까지 이렇게 끌어들이기 이른바 꼬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꼭 그거를 이제 그 표 결과 연관 지을 것이냐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왜냐하면 본 게임은 어쨌든 김건희 특검 표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켜보고 이제 결산 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설 특검과 관련돼서는 그 추천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뭐 이 규모가 작은 정당의 나름대로의 이제 입장이 있는 거여서 그거는 한번 본 게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이준석 쪽에 나름대로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지금 누가 누구와 한 배를 타고 있느냐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검찰 수사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정치적 내용을 봐도 그렇고 당시에 어쨌든 공천 2022년에 공천에 개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다 키를 쥐고 있는 거고 당대표로서 어떻게 당시에 공천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밖에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입 열면은 다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검찰 수사가 자기를 향해서 올 것 같으니까는 그 당시에 포항시장도 좀 이상했고 평택시장도 좀 이상했고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드를 낼 듯 안 낼 듯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일정 정도의 통제권을 지금 확보를 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누구와 한 배를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제 보수의 나름대로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는 입장일 텐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용하기가 아주 좋게 돼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에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압수수색이 아주 스무스하게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 처음에는 그렇게 스무스하게 돼가지고 아 국민의힘이 그 당시 자료를 다 치워버려가지고 그래갖고 저렇게 스무스하게 되나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몇 가지 가져간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당사에서 당시에 김영선 공천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보니까는 아 그때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은 여론조사해 보니까 1등을 못했는데 1등 못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전략 공천을 줘버렸다. 네, 전략 공천을 어떻게 뭔 근거를 갖고 줬느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요청해가지고 없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고 창작을 해낸 걸 가지고 공천관리 넘겨줘가지고 그걸 근거로 준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지금 가져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준석, 용산 동시에 겨냥하면서 지금 나만 빼고 다 죽게 생겼네? 그럼 나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당원 게시판 논란 이런 걸로 공격받고 있는데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뭐냐 이거죠. 이게 다 이 명태균 이슈 이런 걸로 보수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다 뭐냐. 이런 판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도 이준석은 제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상설특권 반대도 뭐냐면 추천권이 동일 의석수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다 배제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저게 웃긴 얘기 아니야 저거? 예를 들면 그렇지. 자기들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논거는 뭐냐면 아니 이거 특검하면 나만 걸리겠어? 한동훈도 걸릴 거야. 2024년도 총선도 마찬가지잖아. 네가 안 했어? 네가 했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은 특검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준석은 특검으로 가는 순간 자기가 다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한 배는 이준석이 윤석열 내외라 한 배를 타게 된 상황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은 반대에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매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핵심은 아까 그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네들이 잘못을 이렇게 크게 했잖아. 너 지금 이준석도 야당이 됐지만 그때 너도 거기 같이 한 배 타서 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예. 그럼 국민한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오히려 그냥 배를 물에 빠뜨려 집어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살아나겠는가? 탈탈 털어버렸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저게 예. 살아나가지고 우리 정당,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저기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가야지. 이거 예를 들면 야 이준석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전체가 저렇게 괴멸적으로 갈 만큼 마우 비도덕하고 몰상식하게 3년 동안 자기 권력 이익몰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핵심인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최근에 하고 있는 발언이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이준석 의원하고의 차이가 문제 있었을 때 현역이었던 사람, 손에 핀 붙인 사람이 누구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닌가? 본인은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 피해 나간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반대, 상설 특검 반대하면서 이 연장자라면은 우리 당이 분리해서 안 된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거는 저는 당시에는 굉장히 본인은 사실은 특검을 반대하고 무산시키고 싶은 것이 속내이면서 갑작스럽게 청년 이미지를 갖고 와서 분리할 때만 청년, 분리할 때만 본인이 젊은 정당이다 주장하시잖아요. 네. 그런 꼼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실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네. 국민들이 지금 빼앗긴 표가 있는데 실체를 밝히는데 도와야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잔머리 쓰는 게 다 보여. 근데 본인들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나 봐. 예, 그거는 상당히 간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이 정남이가 떨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른바 이제 결국은 본인들도 늘 주장하잖아요. 중도에서 표를 얻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중도에서 한동훈과 이준석을 얼마나 신뢰할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좀 워낙 뭐 거짓말들을 계속 그렇지. 거짓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지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면 우리 108명 중에 101명만 지키면 한동훈만 찍소리 못하게 하면 이준석은 우리 도와줄 거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구도를 국민들이 봐줄 거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